199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는 거의 4배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2배가 됐습니다. 경제는 4배, 배출은 2배.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OWID의 해나 리치는 2021년 글에서 한 가지 명제를 제시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인당 GDP와 1인당 탄소 배출량은 강하게 상관되어 있었습니다. 산점도 위에서 두 축은 거의 직선을 그렸고, 부유한 나라일수록 탄소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여 년 사이 이 직선에서 벗어나는 국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미국 등 다수의 선진국이 GDP는 키우면서 1인당 배출량과 절대 배출 총량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이를 절대적 디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와 탄소가 더는 같은 곡선을 따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영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2005년 이후 소비 기반 배출까지 포함해 배출량을 감축했습니다. 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로벌 카본 버짓과 세계은행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1990년 약 1만 4천 달러에서 2024년 약 5만 5천 달러로 28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생산 기반 탄소 배출량은 5.7톤에서 11.3톤으로 99% 증가했습니다. 탄소가 경제보다 느리게 늘었으므로 상대적 디커플링은 발생한 셈입니다. 다만 절대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1인당 배출은 2018년 12.9톤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4년 11.3톤으로 약 12% 내려왔지만, 그리 말한 절대적 디커플링 국가군에는 아직 진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동아시아 선진국 일본과 비교하면 대비가 뚜렷합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1인당 GDP가 약 31% 증가하는 동안 1인당 탄소는 17% 감소했습니다. 한국은 GDP 성장 속도가 일본의 9배가량 빨랐지만 탄소 감축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1인당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은 13.7톤으로 생산 기반 11.3톤보다 약 21%더 높습니다. 소비 기반이란 한국이 수입한 상품에 묻어 들어온 외국에서의 배출까지 합산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쓰는 탄소가 한국이 만드는 탄소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같은 방향이지만 한국의 격차가 더 큽니다. 반대로 중국은 생산 기반이 소비 기반보다 높습니다. 다른 나라가 소비할 상품을 중국이 대신 만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숫자의 격차는 어느 나라의 배출인가라는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카본 강도, 즉 GDP 1단위당 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약 50% 줄었습니다. 효율은 분명히 개선됐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가 더 빠르게 커진 탓에 총량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데이터는 경제와 탄소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의 곡선은 아직 절반입니다.